피해 성금이 7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피해 이재민들에게 일부 성금이 우선 지급됩니다. 도내 정당마다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열기가 뜨겁습니다.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옥석 가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8시간가량 전기가 끊겼습니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비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저조합니다. 소각 처리도 쉽지 않아 그대로 묻히는 비닐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모레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영동 지역에 8일 동안 내려졌던 건조주의보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영동 지역에 모레 낮까지 5mm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비와 함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30도 안팎까지 올랐던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내일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6천여 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원주에서 1,702명, 춘천 1,368명, 강릉 824명, 동해 369명, 속초 306명, 태백 115명, 삼척 113명 등 6,674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2만 7,516명입니다. 일주일 전 9천 명에 가까웠던 주 평균 확진자 수도 6천 명대로 감소했고 지난달 말 90%대였던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도 76%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초 경북과 강원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액이 7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급한 대로 주택 피해 이재민과 세입자들에게 오늘부터 우선적으로 성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울진과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4개 시군의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모금된 성금은 767억 원. 산불 피해 지자체와 전국 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이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과 세입자에게 먼저 성금의 일부인 182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지원 대상은 경북 울진 328세대, 동해 74세대, 강릉 6세대, 삼척 1세대입니다. 1차 성금 지원 대상은 409세대로 주택이 모두 탄 세대는 5,200만 원, 반파 세대는 3,100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앞서 지급된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해 주택 피해에 따른 지원금 규모는 전파 세대는 9천만 원, 반파 세대 5천만 원, 부분 피해 1,300만 원, 세입자는 3,400만 원입니다. 3년 전 속초 고성 산불 때에는 주택 전파 세대를 기준으로 1, 2차 성금만 7천만 원을 지급받아 세대당 1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성금 모금액 585억여 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추가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성금 지원은 가장 시급한 주택 피해에 대해서만 배분이 됐고 그 외에 배분 항목이나 지급액, 지급 시기 관련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산불 피해 1차 성금은 피해 지역 이재민 개인 통장으로 일괄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정당들은 이달 말까지 본선 무대에 나설 후보자들을 선출합니다. 도덕성 검증은 물론 자격시험까지 도입돼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가려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자들의 면접 심사장. 엄숙한 분위기 속에 공천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집니다. 만약 범죄 경력이 있다면 후보자들의 소명을 듣고 도당에 접수된 제보도 후보자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 공천심사에 반영합니다. 이번 면접은 오는 19일까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위원 등 모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면접이 끝나면 경선 지역이 정해지고 최종 후보자를 뽑기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3명 이상 출마한 시장과 군수 선거구의 경우 1위 후보의 득표수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1위와 2위 간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좀 하자가 없고 그리고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가진 그런 후보를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본격적인 후보자 옥석 가리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에 나서겠다며 공천 신청을 한 예비 후보자는 도내 모두 336명.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54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춘천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모두 7명이 신청해 예비 후보자 수가 가장 많았고 태백과 고성에서도 각각 6명씩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부터 기초자격 평가 시험을 치릅니다. 대상은 광역과 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으로 공직자 직무 수행과 판단력, 현안 분석 능력 등을 객관식 시험을 통해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이길 후보, 또 훌륭한 후보를 여야가 사활을 건 지방선거까지 50여일, 본선 무대에 나설 후보자를 뽑기 위한 경선이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동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변압기 화재로 정전이 발생했는데 수리가 늦어지며 18시간가량 지속됐습니다. 예고 없는 정전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배현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CCTV 화면입니다. 새벽 2시 10분대 화면에서 갑자기 새벽 6시 10분대로 넘어가고 지하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올라와 사무실을 드나듭니다. 아파트 변압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전이 발생한 건 지난 11일 새벽 2시 15분쯤. 이후 긴급 복구로 오전 6시쯤부터 승강기 등의 공용 전력 공급은 재개됐지만 일반 가구에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전력이 다시 공급됐습니다. 445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은 무려 18시간 넘게 정전 상태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아파트에서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긴 시간이거든요. 단지가 아주 먹통이라 음해가지고 그 제가 말에 하도 이래가지고 나가보려고 하니 계단에 나거니 전기 승강기도 고장났죠. 비상탈주구, 그다음 유도등 이런 게 전부 그가 가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불탄 변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전 상태가 장시간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저기 창원에서 저희 거하고 저희가 원하는 그 변압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돼가지고 정전 상태가 좀 길어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대응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관리사무소 측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 중 하나가 바로 비닐입니다. 깨끗하게 잘 분류해서 버리면 다른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이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도 못하고 매립되는 비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있는 SRF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분리배출된 비닐 등으로 만든 고형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닐 쓰레기의 80% 이상이 이렇게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비닐은 색깔별로 분류한 뒤 녹여 배수설비, 보도블록 등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들이는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어 사실상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리배출된 비닐 쓰레기 중에는 재활용은커녕 소각도 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비닐 쓰레기를 살펴봤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가 섞여 있고 내용물에 오염된 비닐도, 음식물이 그대로 담긴 비닐봉지도 비닐로 분류해 버렸습니다. 좀 묵직한 것도 있고요. 젖어가지고 무게가 나가는 것도 있고 비닐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거기 중립 이차해가지고 플라스틱이 같이 혼입이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닐로 고형연료를 만들면
태워도 열 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SRF 제조 과정에서 배제됩니다. 오염된 비닐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건조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버려집니다. 저희 발전소는 SRF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입되는 연료별로 품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된 연료를 사용하면 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저희는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연료는 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소각해 에너지를 얻는 것도 재활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재활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비닐 사용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게 다시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포장 충전재로 많이 사용하는 이른바 뽁뽁이, 에어캡의 경우에도 업체 측에서 수거하면 다시 쓸 수 있지만 부피와 수거 비용 부담에 대부분 소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가운데 투명 페트병만의 별도 수거 체계를 갖춰 재활용률을 높인 것처럼 깨끗한 비닐도 별도의 수거 체계를 갖추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양양군 현남면 남해양 조선소에 정박해 있던 2.5톤 자망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35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선 한 척이 불에 타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속초해경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022 강릉 단오제 시작을 알리는 신주미 봉정 행사가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주미 봉정은 강릉 단오제 행사에 쓰이는 신주를 빚는 데 필요한 쌀을 시민들이 십시일반 참여해 모으는 행사로 21개 읍면동과 강릉 단오제 위원회에 방문해 3kg의 쌀과 소원지를 함께 내고 신주 교환권을 수령하면 됩니다.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신주미 봉정 행사에 2,700여 세대가 참여해 100여 가마의 쌀이 모였습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다음 달 30일부터 6월 6일까지 강릉 남대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행사는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에 반입되는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동해안 등을 통해 들어온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은 1,55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92톤보다 32% 줄었습니다.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수입 대게와 킹크랩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남대천 둔치에 주차장을 조성해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교통지정체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옥천동에 있는 기존 체육시설 부지에 350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기로 하고 풋살장과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기존 체육시설을 새벽시장 옆으로 올 상반기 안에 옮길 계획입니다. 또 주민 통행 편의를 위해 제방길 하부에는 보행 통로 박스를 설치해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합니다. 남대천 주차장 조성 사업은 옥천 오거리 회전교차로 기능 개선과 여름 성수기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되며 강릉 중앙시장 방문 차량도 공영 주차장으로 주정차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관광 분야 종사자를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으로 임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대금굴과 해양레일바이크, 장호 비치 캠핑장 등 관광시설의 방역관리 요원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관광업계 실직자와 휴직자, 휴폐업한 관광 분야 자영업자 등이며 모두 20명을 모집해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관광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